안녕. 오늘은 저희 토익 성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표일은 좀 지났는데 저는 물론 그날 당일에 제 성적을 확인했지만 그 전 비디오에서 제가 성적을 확인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피를 같이 마실 겁니다. 두근두근. 왜 안 돼?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저의 성적은 955점. 예! 네, 저는 그래서 토익을 955점 받았고요.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공부 팁을 여러분께 줄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책을 이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이건 LC고요. 이건 RC입니다. 이 책을 왜 구입했을까요? 저는 네, 다른 게 아니고 보이시나요? 이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토익을 공부했을 때는 책을 한 권에 10,000원? 이렇게씩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LC 10,000원, RC 10,000원 이렇게 사니까 20,000원이었는데 이 책은 두 권 합해서 10,0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샀겠죠. 근데 이게 2권이거든요. 1권은 4,900원이었어요, 개당. 근데 1권은 제 친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면 살짝 빌려볼 생각으로 2권을 샀어요, 저는. 네. 그래서 책은 약간 가성비 있는 이 책을 사서 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어장을 하나 그냥 이렇게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었고요. 토익이라는 게 사실 비즈니스나 여행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는 영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 단어장을 사서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그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 지문, 보기,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제가 모르는 거 아니면 생소한 단어? 그 단어들을 이제 여기다 쓰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쉬운 단어고 아는 단어인데도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가령 party, 파티.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파티 예 하는 거 그 단어가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파티는 정당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또 여기에 다 적었습니다. 네, 단어들을 적다 보면 저처럼 살짝 게으르게 이제 단어 공부를 하면 제가 이제 여기다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모르는 단어를 여러 번 여기다 쓰면 그냥 계속 이제 한 번 읽으면서도 한 2-3번 정도 보게 되니까 좀 더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는 원래 적은 단어들. 네. 근데 가끔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썼어요.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듣기에서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요. 네. 그쵸? 그래서 단어 꼭 외우세요. 꼭. 네, 그 다음은 LC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LC를 풀 때 틀리는 이유가 집중력이 살짝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피형 문제일 때
때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이게 LC 100문제, IC 100문제 이렇게 200문제를 풀다 보니까 진짜 조금만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휙휙 지나가서 이제 오답을 자꾸 찍게 되죠. 특히 파트 2의 오답률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오답률이 높았는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저는 이걸 너무 약간 저의 가장 심각한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 전날에 파트 2만 조졌습니다. 10회분에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실전 천재이기 때문에 이제 10회분이 들어있는 건데 파트 2만 이제 한 번씩 들어서 2번 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유형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트 2 안에서도 이게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2번씩 풀고 나니까 그래도 시험날에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풀다 보면 계속 틀리는 유형이나 자신이 취약한 파트가 금방 드러나는데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 파악해서 틀리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네. 저의 경우에는 회피형 문제가 가장 약점이었는데 파트 2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어디에 있니? How can I go to the bank? 라고 했을 때 A에서 Yes, I'd like to open a bank account. 나는 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고 싶어. B. No, she doesn't work at the bank. 그녀는 은행에서 일하지 않아. C. I'm stranger here. 나 여기 길 잘 몰라. 나 여기 이제 처음 왔어.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진다면 보통 저는 은행은 어디에 있어. 뭐, 은행은 슈퍼마켓 바로 왼편에 있어. 맞은편에 있어. 라던가 아니면 미안 나 잘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완전 물론 C도 I'm stranger here. 나 잘 몰라. 이거를 약간 돌려서 표현한 거긴 하지만 진짜 sorry, I don't know. 약간 이런 대답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이제 보기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하고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라고 했었지? A, B, C가 뭐였지? 이제 까먹게 되고 이제 시간에 쫓겨서 오답을 찍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팁은 예상 못한 답이 나올 수 있으니 문제와 보기를 정확히 듣는 연습을 하고 단순한 답만을 예상하지 말 것. 네. 두 번째로 이제 파트 1을 풀기 전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닝 테스트를 우리가 할 건데 파트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사실 텀이 조금 길어요. 이 시간에 파트 5 RC 문제를 푼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그 방법을 좀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시간에 뒤에 파트 3나 4에 나오는 문제랑 보기를 가볍게 이제 속독을 하는 편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기도 솔직히 많잖아요. 4개씩인데 세 문제를 그 한 대화를 듣고 풀어야 돼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보기를 읽다 보면 저는 듣는 거에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는데 읽기에 더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제 듣는 걸 못 듣고 다 날려버리는 거죠, 문제를. 그래서 자꾸 오답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땐 최대한 문제를 훑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파트 5부터 있는 RC인데요. RC의 파트 5는 거의 문법이나 어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평소에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죠. 근데 문법을 이제 토익 한 달 남겨두고 처음부터 막 하거나 막 1형식, 2형식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트 5만 모아서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취약하거나 개념이 잘 서지 않는,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를 계속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 취약한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6부터는 이제 지문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고, 근데 파트 7은 뒤로 갈수록 지문이 1개, 2개, 3개까지 많아지는데, 이제 지문도 이메일, 광고, 기사, 웹사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등장하죠. 지문이 길고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고 중요한 부분에 가볍게 밑줄을 치면서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야 할지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읽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파트 6와 7도 어느 파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약한 부분을 찾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분석인데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에 A, B, C 세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에서 A 사람이 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B 사람으로 착각해서 오답을 고르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문제를 풀 때 누가 했는지 잘 보기라고 문제지에 써놓거나 그런 문제를 발견할 때마다 속으로 자신한테 누가 했는지 잘 봐야 돼. 누가 뭘 했지? 누가 이런 식으로 자신한테 이제 주의를 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답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정답의 근거 찾기 혹은 오답의 근거 찾기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지문이 주어지는 언어 문제라면 근거 찾기가 참 중요해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혹은 일치하지 않는 것, 유형이나 특징을 묻는 문제 등의 경우에 지문이 매우 길어지거나 2개 이상이면 이를 찾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문을 읽고 이 보기가 왜 정답인지 지문에서 찾아내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때 이제 보기 A와 보기 A에 해당하는 지문에서의 그 근거를 같은 형광펜 색깔로 하고 B와 B에 대한 근거는 다른 형광펜 색으로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네. 보기는 왜 오답인지 지문에서 찾아내서 표시하고 지문에서는 A라고 했는데 그 보기에서는 B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음.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표시를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 보기가 푸는 사람 헷갈리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 연습을 해놓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김샤랄라의 토익 공부 팁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뭘 공부할지 같이 알아보고 같이 공부해요. 안녕!